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5년 3월 14일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난세의 영웅 흑행령을 아십니까? 238쪽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어제 하늘궁에서 우리 신이님이 엄청난 레벨을 조상까지도 가족 레벨을 엄청 많이 주셨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지금 우리 2025년 경제가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우리 신이님 제자들이 이 어려움을 잘 타개 나갈 수 있는 그런 에너지를 많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늘궁 방문도 자주 하시면 좋겠지만 못 하시는 분들은 오늘의 신이님 유튜브를 자주 보면서 엄청난 레벨을 많이 받아서 삶을 윤택하게 하시는 그런 계기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238쪽 부를 늘려준 후 세금을 거두어야. 정부가 세수를 확보하는 방법 중 가장 손쉬운 것이 증세이다. 소득세율을 높인다든지 종부세를 인상해 부동산 보유자에게 세금을 더 걷거나 법인 세율을 높여 기업으로부터 세금을 더 걷는 방식이다. 증세를 하면 국민과 기업의 부담이 커지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나는 경우에 따라서는 증세도 필요하지만 가능한 한 국민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세수를 확보하는 방법을 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 사회에는 알게 모르게 탈세와 탈루가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다. 나는 이런 불법 행위를 막아 세수 증대를 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 새로운 세원을 창출해야 한다. 우리 사회에는 엄연히 존재하지만 불법으로 규정하여 음성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제활동이 들어있다. 음성적 경제활동 가운데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것을 양성화함으로써 세원을 마련하는 것도 고려할 만한 방법이다. 그중 하나가 속칭 브로커라는 직업이다. 이것을 합법화하고 나아가 사회의 광범위한 분야에서 활동이 가능하도록 장려하면 그동안 소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두지 못했던 세금을 거둘 수 있고 광범위한 분야로 확대함으로써 이 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늘어 세수가 크게 증가할 수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세수 증대 방법은 기업과 개인이 하는 일들이 잘 되도록 국가가 제도적으로 뒷받침함으로써 수익을 늘리고 경제 규모를 키우는 일이다. 말하자면 부를 늘린 후 세금을 거두어가는 것이다. 국민이 어렵고 기업이 힘든 상황에서 세금을 인상하면 가정 맹의호, 즉 호랑이에게 물리는 것보다 더 가혹한 세금이 될 수 있다. 청년의 희생, 강요는 이제 그만. 모병제로의 전환. 내가 군 생활을 할 때는 6.25 전쟁을 겪고 휴전이 성립된 지 채 20년이 지나지 않은 때였다. 남자라면 외아들이 아닌 이상 반드시 군대를 다녀오는 것이 당연했다. 경제적으로도 가난을 물리치기 위해 몸부림치던 시절이었다.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에 속했던 우리나라가 이제 막 수출이 늘고 경제가 일어나기 시작하던 때였다. 군인들은 애국심 하나로 군 복무를 할 수밖에 없었다. 출생률은 높아 가정마다 자식들이 많았다. 징병제를 하여도 산업 인력이 부족하지 않았다. 군인들이 국가 경제 건설에 일조하는 측면도 있었다. 우리 군인들이 베트남 전쟁에 참전해서 경부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자금이 마련된 것은 잘 아는 사실이다. 징병제는 세계적인 현상이었고 그것에 대해 문제 삼을 필요가 없었다.
그러나 지금은 사정이 많이 달라졌다. 한강의 기적을 이룩하여 비약적인 경제 성장을 달성한 이래 현재 우리 경제 규모는 세계 10위에 랭크되어 있다. 1인당 국민 총소득 GNI는 3만 불을 넘었었다. 여기에 훨씬 못 미치는 경제력으로도 얼마든지 모병제로의 전환이 가능한데 현 경제력으로는 말할 필요도 없다. 게다가 출생률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각 가정에는 한두 명의 자녀밖에 두지 않고 있다. 이전에는 외아들인 경우 병력이 면제되었으나 현재는 청년 남자인 경우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는 한 누구나 군대에 가야 한다. 이러한 사정으로 병력 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군대가 성격상 맞지 않는 사람도 꽤 많다. 의무적인 군복무는 원치 않는 당사자에게 심리적으로 큰 스트레스가 된다. 가기 싫은 사람을 강제로 입대시킴으로써 나타나는 부작용이 적지 않다. 총기 사고나 군대 내 자살 문제가 끊이지 않는다. 헌법 소원이 받아들여지기 전까지 그동안 종교적인 이유로 군 입대를 거부하여 어쩔 수 없이 전과자가 되는 경우도 있었다. 나는 우리나라의 군사제도를 징병제에서 모병제로 바꿔야 한다고 오래전부터 생각해왔다. 30여 년 전부터의 일이다. 모병제는 자원자를 모집하여 병력으로 쓰는 제도이다. 사병을 모병하여 매월 200만 원 정도의 급료를 주는 직업군인으로 대체하는 것이다. 대신 모든 징병제 하의 징집 대상 연령에 있는 사람은 남녀 불문하고 1개월 동안 기초군사훈련을 받도록 하는 조건이다. 기초군사훈련에서는 총 쏘는 법, 수류탄 투척하는 법 등을 훈련한다. 이때도 한 달 급여 200만 원가량을 지급한다. 여성들도 몸이 불편한 기간 등을 피하여 의무적으로 훈련을 받는다. 유사시에 여성들도 자신과 가족을 지키기 위해 적어도 총을 쏘는 방법 정도는 알고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모병의 급여 200만 원은 얼핏 많지 않아 보이지만 국민배당금제와 같은 고정적인 국가직업금 제도와 병행하여 실시하면 적지 않은 금액이다. 세계적으로도 징병제를 모병제로 전환한 나라가 많다. 미국은 냉전 체제 이후로 1970년대 초반까지 징병제였지만 베트남 전쟁이 별 성과 없이 군인들의 희생만 커진 상황에서 징병제에 대한 사회적 반발이 커지자 베트남에서 철수한 후 징병제를 폐지했다. 중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캐나다, 호주, 인도, 대만 등도 모병제이다. 모병제이지만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는 큰 전쟁이 발생하는 등 유사시에는 징병제로 전환하거나 모든 징병제 하의 징집 해당 연령은 기초적인 군사훈련을 한두 달 정도 이수하는 조건이 붙어 있다. 무조건적 희생 강요는 안 돼. 한 신문기자가 로마 바티칸 교황청에 이런 질문을 했다. 교황도 월급을 받습니까? 그러자 재무 담당자가 이렇게 말했다. 왜 안 받겠습니까? 지구상에서 최고로 신성한 일을 한다는 교황도 제대로 된 월급을 받는다고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신성한 임무를 수행한다는 명분으로 청년들을 군대에 강제로 데려다 나라를 지키도록 하고는 급여는 쥐꼬리만큼만 주고 있다. 다들 알다시피 나라가 그 대가를 치르지 못할 만큼 가난한 것도 아니다. 오히려 세계에서 10번째로 경제 규모가 큰 부자 나라이다.
2016년 병장 기준 한 달 급여는 21만 6천 원이었다. 병장이니까 그 정도이고 일반 사병은 그보다도 훨씬 적었다. 그 이후 군인 급여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면서 2008년 제법 인상되었다는 것이 병장 기준 40만 5,700원이었다가 2020년에 54만 800원이 되었다. 여전히 최저임금에도 턱없이 모자라는 적은 금액임은 말할 것도 없다. 국가 경제는 몰라보게 발전했는데 군인에 대한 대우는 아직도 거의 제자리 걸음을 하는 셈이다. 국가가 언제까지 신성한 국방의 의무라는 그럴듯한 명분으로 청년들에게 희생만을 강요할 것인가? 제대 후 사회에 진출할 때 주어졌던 군 가산점도 헌법의 평등권에 위배된다는 판결에 따라 부여하지 않은 지도 오래되었다. 군 복무에 대해 경제적으로라도 보상을 해주는 것이 마땅하다. 2020년 현역병의 군 복무 기간은 육군과 해병대는 18개월, 해군과 공군은 각각 20개월, 21개월이다. 나라를 지키는 일을 하는 그 기간에 아무런 혜택도 주지 않고 무조건적 희생을 요구하는 것은 전 근대적인 사고방식으로 민주주의나 자본주의 원리와도 맞지 않는다. 봉건 시대에야 국가가 백성을 마음대로 징병도 하고 노역도 시킬 수 있었으나 지금은 국민의 권리가 헌법으로 보장되는 민주주의 시대이다. 청년들도 엄연히 대한민국 국민으로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 군 복무 중이라 해서 그 권리를 유보당할 수는 없다. 군인들도 나라를 지키는 신성한 근로를 한 데 대해 정당한 대가를 지불받을 권리가 있다. 신성한 임무를 수행한다는 교황도, 절의 스님도, 교회 목사도 아무런 대가 없이 무료 봉사만 하지 않는다. 신성한 국방의 의무라고 공짜로 해달라고 해서는 안 된다. 사람은 좋은 일을 한 것에 대해서도 보람을 느끼지만 자기가 한 일에 대해 어느 정도 보상이 있을 때 더 열심히 하는 법이다. 희생만 강요하면 마지못해 하는 경우가 많고 자연히 사기가 저하된다. 군 복무도 마찬가지이다. 군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측면에서도 적절한 수준의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사실 우리나라의 현재와 같은 징병제는 일제강점기 유습이다. 2차 세계대전 중 미국의 진주만을 기습 공격하여 태평양 전쟁을 일으킨 전체주의 국가 일본은 대동아 공영을 위한 전쟁이라는 미명과 우리 한민족과 일본 민족이 같은 조상을 가진 하나의 민족이라며 우리 민족을 강제로 전쟁터로 내모는 징병과 군수물자를 생산하는 광산이나 공장으로 끌고 가는 징용을 강행했다. 이러한 강제징병, 강제징용의 폐습이 해방 후에도 징병제로 답습되어 국민이 국가를 위해 동원되어 대가 없이 희생하는 것을 당연시하는 사고방식으로 오늘날까지 이어져 왔다. 이것은 마땅히 청산되어야 할 사고방식이며 철폐되어야 할 폐습이다. 오늘도 난세영어 흑행령을 아십니까?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오늘 흑행령을 많이 부르고 알려서 하늘의 복을 짓는 행복하고 뜻깊은 날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흑행령, 흑행령, 흑행령.